뉴욕시가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미국이 3월 초에 코로나19 집중 발생국이던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제 정상화 지침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DC의 지침이 경제활동과 대중모임에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입니다. 뉴욕주가 집세를 못 내도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8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미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1,672명 늘어난 131만 4,295명, 사망자는 1,320명이 늘어 7만 8,24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051명이 늘어 34만 472명, 사망자는 216명이 늘어난 2만 6,58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647명이 늘어나 13만 6,753명, 사망자는 125명이 늘어 8,9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의 감염자로부터 2,000개 이상의 샘플을 분석했는데 많은 주들의 바이러스가 뉴욕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뉴욕의 바이러스는 유럽바의 바이러스와 연계됐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7일 유전학자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감염자의 여행 이력 등을 추적 조사한 결과 뉴욕시가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1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노스이스턴대 연구진은 당시 뉴욕시에서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3월 초에 뉴욕시에서는 이미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상당했고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의 감염자로부터 2,0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오와주와 루이지애나주는 100%, 뉴욕주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아이다호주는 90% 이상, 커네티컷과 오하이오주 등은 80% 이상이 뉴욕시에서 비롯된 바이러스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뉴욕과 연계된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유럽에서의 바이러스와 연계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유럽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초기에 확산이 거셌던 워싱턴주의 코로나19는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서 직접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유전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미국이 3월 초에 코로나19 집중 발생국이던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온 검사를 상대국에 맡기고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검역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일 폴리티코는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경제 소비자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은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이 성명을 통해 3월 초 미국이 코로나19 집중 발생국이던 한국과 이탈리아발 입국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행정부가 3월 중순까지 공항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조치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출 기회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 중국 여행객을 막은 데 이어 3월 11일에는 유럽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3월 3일 한국과 이탈리아의 입국자에 대해 발열 등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조사 결과 미 정부는 상대국의 검사를 맡겼고 구두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미국행 직항 항공편을 타려던 승객 중 단 13명만 탑승이 금지됐고 한국은 56명의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소위는 이마저도 경유 항공편은 제외하고 직항편에만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입국자의 체온 검사를 한국과 이탈리아 공항에 맡기자는 발상은 CDC에서 나왔고 코로나19 태스크포스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건당국 최고위 관리들 역시 미국 공항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알려졌고 미국 공항의 노환시설도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구체적인 경제 정상화 지침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행정부는 CDC의 지침이 경제활동과 대중 모임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재촉하는 가운데 전담기관의 권고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7일 CNN과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CDC의 미국 재개방을 위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는 CDC의 지침이 경제활동과 대중 모임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입장입니다. CDC의 해당 문서 초안은 보육 프로그램과 학교 및 캠프, 신앙 공동체, 직장, 식당과 술집, 대중교통 체계 등 6개 항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식당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학교와 캠프는 아이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구역별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따라 환승 통로를 제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및 다른 행정부 관리들은 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회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데버라 벅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도 CDC 지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테네시주와 뉴욕 같은 대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CDC 지침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앞서 공개한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 측은 백악관과 지침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곧 수정된 지침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주는 집세를 못 내도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8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밀린 집세에 연체료 부과도 금지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집세 등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퇴거 금지 기간에 집세가 밀렸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퇴거 금지 기간을 60일 연장하려 한다며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앞으로 2-3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세입자 보호 대책과 함께 집주인의 은행 부채 탕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유색인종에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모두 40명이 체포됐는데 35명이 흑인, 4명은 히스패닉, 백인은 1명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7일 뉴욕 경찰의 사회적 거리두기 법 집행을 둘러싸고 흑인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관내에서 모두 40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35명이 흑인으로 집계됐습니다. 히스패닉이 4명이고 백인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전체 체포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흑인이 많이 사는 브라운스빌에서 이뤄졌고 백인 비중이 높은 파크슬로프에서는 1명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온라인에는 경찰이 흑인과 히스패닉을 체포하는 동영상들이 올라와 뉴욕 경찰의 인종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흑인 거주자가 많은 뉴욕의 한 동네에서는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문제로 다투다가 한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사건이 동영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백인들이 로어 맨하튼과 윌리엄스버그 등 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광욕을 즐기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마스크를 나눠주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클린을 지역구로 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적인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중국산 KN95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내줬던 수출 허가를 대거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미 정부는 마스크 재고의 부족으로 중국산 KN95 마스크의 수입을 대거 허가해줬는데요.
표본 검사 결과 수입된 마스크 가운데 60%가 기준 이하 성능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익명의 FDA 관계자를 인용해 미 수출 허가를 내준 중국 N95 마스크 제조업체 수를 80개에서 14개로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지난달 3일 N95 마스크의 재고가 부족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인정한 KN95 마스크의 수입을 대거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와 규제 당국에서 중국산 N95 마스크가 미국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N95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0.3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95%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CDC 산하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표본 조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67종의 N95급 마스크 중 60%가 기준 이하 성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CDC와 FDA가 자체 성능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미국 내 마스크 판매 허가를 받은 다수 업체가 낙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FDA는 수출 허가를 취소당한 업체들도 향후 45일 이내 국립안전보건연구원에 재검을 요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마스크에 대한 표본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마스크는 국립안전보건연구원에 무작위 표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미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는 올 여름까지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생산 준비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7일 모더나 측이 FDA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여름께는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에는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모더나가 미 국립보건원 연구팀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지난 3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으로부터 최고 4억 8,3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더나는 백신의 생산을 위해 지난주 스위스 제약회사인 론자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벤셀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생산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스위스 론자 측과의 파트너십은 백신 후보의 효과가 입증되면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2,050만 개가 급감하고 실업률은 14%대로 치솟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4월 비농업 일자리가 2,050만 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4월 실업률도 전달의 4.4%에서 14.7%로 폭등했습니다. 미실업률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비농업 일자리 역시 매달 20만 개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CNBC 방송은 일자리 감소폭과 실업률이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일자리 급감과 실업률 급등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70만 1,000개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실업률도 2월에 3.5%에서 3월에는 4.4%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서도 실업 쓰나미는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7주간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월 소비자 대출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3.4%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 지출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대출은 12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2011년 8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퍼센트로는 3.4%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대출은 282억 달러, 30.9%가 감소해 1989년 1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에 따른 소비자 대출은 161억 달러, 6.2%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신용의 변화는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가게들이 소비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 지출이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3월 중순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지난 1분기 연율 4.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분기 소비 지출은 7.6% 감소해 1980년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분기에는 국내 총생산이 사상 최대인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억 달러의 소비자 대출 감소로 3월의 총 소비자 대출은 4조 2,10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식당에서의 대면 식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식당협회는 경제활동 재개 2단계가 돌입하기에 앞서 식당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매장 내의 모든 테이블에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행이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뷔페식 서빙을 비롯해 샐러드바나 셀프 서비스 등 카페테리아식 운영을 중단하고 테이블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는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식당 영업 재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비필수 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주 주류 통제국은 최근 비필수 업종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당 비즈니스들은 영업 허가를 비롯해 주류 판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미 유바 카운티와 서터 카운티에서 영업을 재개한 식당 여러 곳을 방문해 매장 내 식사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19일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발동해 음식을 판매하지 않은 바와 나이트클럽, 헬스장, 네일샵, 미용실 등 비즈니스들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미국 내 인종별 유권자 분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갖춘 한인 유권자는 94만 4천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아시아계 민족 가운데 5번째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계 유권자가 257만 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계가 195만 6천 명, 인도계 186만 1,000명, 베트남계 129만 1,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도를 가늠하기 위한 항체 검사가 다음 주부터 무료로 제공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다음 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 마련된 코로나19 항체 검사 시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8일부터 운영되는 뉴욕시 핫라인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사무소의 폐쇄 조치가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 차량국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차량국 사무소의 운영 중단 조치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갱신, 주소 변경과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돼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112년 전통에 빛나는 미국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7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니만 마커스는 총 51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40억 달러로 압축합니다. 구제 융자로는 6억 7,5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니만 마커스는 또 미국의 43개 점포를 폐쇄하고 종업원 14,000명을 일시 휴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가끔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월요일은 오후 늦게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